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잘들 계시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50번째 칼럼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주말을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월요일 또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과 끝과 시작,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정한 리듬을 타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또다시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하면 생활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봄직한 그런 글들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많이 있을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동안의 국제적인 거, 정치, 사회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은 좀 없었던 것들인 거죠. 청소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여러분들도 하고 있고 어쩌면 당하고 있고 한 번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너무 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놀리기 전에 생각했나요? 네.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라는 그런 말들, 여러분들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어른도 생각 없이 행동하면 나중에 크게 사고가 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하물며 아직 조금 어린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은 더 말할 나이가 없겠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요즘 여러분들은 굉장히 너무 빨라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뭔가 흥미 없으면 바로 다 닫아버리고, 그런 굉장히 진득한 어떤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의 어떤 그런 게 없고, 속도를 더 중시하다 보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에게, 나에게, 혹은 사회에게. 이걸 고민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래서 이것을 다 독서의 힘으로, 독서를 하면서 생기는 힘으로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차분해질 수 있다. 적어도 경거망동, 우리 알죠? 경거망동 하지 않아서 패가망신을 피할 수 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독서의 힘으로 신중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신망을 얻을 수 있다. 행동과 말이 묵직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인격을, 모든 인격이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 그것이 농담이든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신 우호적인 것, 어쨌든 나는 전부 다 거부한다. 쌤 생각은 그래요. 놀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식의 놀림이라도 또 놀리면 그 사람의 인격이 빵꾸가 날 거야. 반드시 그래. 또 돌아와. 내가 누군가를 놀리면 그대로 나에게 또 돌아온다고. 그래서 아예 누군가로 어떤 인격이나 외모이든 난 비하한다는 생각이 없게끔 마음먹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농담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할 것도 없다. 무조건 있는 그대로 말해라. 진심을 말해라. 라는 말씀을 선생님은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이명석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공원에 들어섰는데 작은 아이가 빽 하고 소리치며 뛰어간다. 도망치는 겁니다. 화단을 돌보던 할아버지가 말한다. 왜 약한 애를 놀리니? 아이들끼리 눈치를 보다 하나가 말한다. 센 애를 놀릴 순 없잖아요. 아, 참, 이거 어떡해? 할아버지는 어이없는 듯 웃고 아이들은 대단한 재치로 맞받아친 것처럼 깔깔댄다. 뭘 알겠어, 이놈들이. 담벼락을 돌아가니 작은 아이가 쪼그려 앉아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다. 어쩌면 영원히 오늘을 잊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 작은 아이에게는 상처가 됐을 거야. 우린 평생 놀림 당하며 살아간다. 배 아파 수박을 못 먹는 아이 앞에서 깐죽대고 남의 버릇을 흉내내며 약올리고 함정을 파서 속인 뒤 메롱하고 그런 일에 속는 바보라며 우롱하고 잊을만 하면 그 일을 꺼내 조롱한다. 비웃는다. 가족, 친구, 허물없이 가까워진 동료들. 허물없이라는 거는 친해지는 거야. 동료들은 서로 놀리지 못해 안달이다. 이거 그냥 농담이야. 이런 것들 이거 안 좋은 거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별명들은 그런 놀림의 꼬리표인 경우가 많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 지금 이름이 동헌이잖아. 여러분, 제 이름 동헌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름은 철기였어요. 그래서 아연 해가지고 이름이 별명이 뭐였냐면 돌기였어요. 뭐 악의적인 건 없어. 놀리는 건 없고 그냥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름대로 이제 별명을 짓는 거잖아. 그랬다가 뭐 철기 시대, 원시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중3 때는 원숭이 생긴 게 원숭이처럼 귀엽게 생겼다고 중3 애들이 원숭이로 놀렸고, 대전 애들이.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20살 때 바른생활 사나이 모험적으로 생활한다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너무 딱딱해, 고지식해, 융통성이 없어, 이런 뜻으로 썼었지. 그 이후에는 별명이 없었죠. 이 성인 되고 나서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뭐 이 별명이 딱히 싫지는 않았어. 선생님은 그냥 나는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어떠한 별명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 별명이 싫은 사람들이 있다면 선생님의 말에 공감할 수도 있을 거야. 자, 3문단. 조롱에는 적대적 조롱과 우호적 조롱이 있다. 적대적이란 말은 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이놈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지. 악의를 품고 나쁜 뜻을 품고 막 욕하는 거야. 우호적은 친하게 지내는, 친근한,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적대적은 굉장히 들으면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고, 우호적은 좀 서먹서먹할 때 좀 친해지고 싶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철천지 원수 같은 적국, 화해할 수 없는 정치적 반대파, 필생의 라이벌이 된 상대팀 사이의 조롱은 전쟁을 막 방불케 해. 전쟁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 소리야. 인터넷 시대엔 무기도 강력해져. SNS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자칭 논객이라는 사람은 이제 논쟁을 하는 사람, 직업적 조롱꾼들이 넘쳐나고, 어떤 인터넷 미디어 이런 조롱을 퍼나르는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무리지어 다니는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이 이제 집단 괴롭힘이야. 집단 괴롭힘 조리돌리는 거야. 스포츠처럼 여기기도 한다. 이렇게 적대적 조롱이 과잉 지나쳐 너무 많아 상태가 되니 가까운 사이에 우호적인 조롱도 점점 강도를 더해간다. 친구 사이엔 한두 번은 괜찮아도 그게 계속 심해지면 사이가 깨지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 말라고 계속 놀리잖아. 그럼 그 중어 날아간다고 욕하고, 아이 개 하고, 아이 씨 하고 날아간다고. 그럼 파탄 나는 거지 뭐. 자, 놀림에도 물론 순기능, 긍정적 기능이 있고, 이런 뜻이고, 순기능의 이제 반대말로 쓰는 것이 역기능이야. 역기능은 이제 부정적 기능이겠지.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는. 그러면 저 역기능은 단점으로 이해하면 더 좋겠지, 여러분들이.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호되게 야단치거나 딱딱하게 충고하지 않고 가볍게 놀리면서 스스로 깨닫게 할 수도 있어. 이거는 고단수야. 되게 어려운 일이야. 누구든 놀림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 경험들도 있으리라. 그리고 어리고 약한 누군가를 귀여워하며 놀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웃음으로 집단의 유대감을 키워가기도 한다. 소위 막내들의 역할이다. 막내는 잘 모르니까, 회사에서 막내라든가 그런 거 잘 이제 업무 경험도 잘 없고 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잖아. 그럴 때 선배들이 대놓고 꾸짖고 그러면 위축되잖아. 그럴 때 살짝 가벼운 농담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고 분위기도 웃으며 넘길 수 있고, 또 그 친구가 굉장히 또 잘 알아듣고 실수를 줄이기 노력하는 모습 보면 좋은 기능을 하기도 하지.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 적어, 굉장히.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단지 구실에 불과하다.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생각은 이러한 순기능에 의한 놀림도 궁극적으로는 이 당하는 사람들의 인격 이런 것들은 파탄 당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쌤 생각이랑 같지? 많다. 구실에 불과하다.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라는 그런 얘기야. 유대감을 키워준다. 집단의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들어준다. 다 핑계라는 거야. 당하는 사람은 상처받는다는 거지. 자, 5문단 보겠습니다. 센 애를 놀릴 순 없잖아요. 공원의 놀림 대장은 비정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비정한 현실. 뭐야? 강자의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는 뭐 하고요? 약자에는 강하고. 이것이 정글의 법칙 아니겠어요? 약육강식이겠죠. 형은 동생을, 어른은 아이를, 상사는 부하를 쉽게 놀린다. 반대는 어렵다. 그렇죠. 주먹으로 맞으니까. 부하가 상사를 놀려요? 잘리게? 불가능합니다. 어릴 때 옆집 형이 맥락도 없이라는 말은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놀렸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막을 수 없었고, 힘이 세니까 나는 집에 돌아가 부들부들 떨었다. 분한 거지. 분노한 거야. 무구형 칼 들고 얼마나 분했으면 칼 들고 그으려고 나왔다는 거지. 솔직하신 분이네, 이분은. 그런데 그 형이 술 취한 아버지에게 트집이 잡혀 애단 맞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형의 아버지가 강자, 최강자, 형, 그 다음에 나, 이거야. 그리고 자신이 강자에게 당한 상처를 약자를 놀리며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 당했으니까. 나를 때린 사람한테 분풀이 못하고 약한 놈을 괴롭히는 거지. 얼마나 비정하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어린 시절에 놀림당한 기억만 있지 누굴 놀린 기억이 없다. 내가 막내이고 힘없는 아이여서 그랬나 했다. 하지만 모르지. 누군가를 놀렸을지도. 놀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치? 그래요. 놀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언젠가 회사의 회식 자리에 초대되어 갔다. 손님들의 어색함을 풀고자 상사가 부장이라든가 뭐 임원이 나섰는데 대뜸 직원들의 땀찬 겨드랑이, 여름에 땀 차잖아. 빈약한 학력, 대학교 지방대 나왔어. 지잡대 나왔어. 출산 후 감퇴한 기억력 따위를 놀렸다. 이런 썩을. 이게 인간이냐?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직원들은 하하하. 그러면 거기서 화내? 잘리게? 이거는 갑질. 당장 신고감 성희롱감이야. 웃었지만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이 영했다. 불편하지. 아니, 아는 사람도 아닌데 손님으로 갔는데 누구 놀리고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자들은 소위 말하는 갑들은 스스로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을 착각한다. 착각은 자유야. 욕하고 싶다, 여러분. 욕하고 싶다. 비읍시옷을 욕하고 싶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지. 그리고 여기다 디귿 하나 더. 또 뭐 땡땡 뭐 있어 막. 진짜 욕하고 싶다. 하지만 많은 경우 놀림은 재치보다는 힘을 확인한다. 힘, 권력. 내가 너를 놀려도 넌 꼼짝 못하지? 꿇어 이 자식아. 이러는 거야. 이게 참 그렇지? 비정하지? 또 그렇게 하면 또 그 윗사람들은 한테 또 긴다고. 층층으로. 재밌고도 불쾌하지 않은 놀림도 가능할까? 여러분? 불가능해. 이런 건 없어. 나는 아이돌 팬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서로 놀리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리는 그룹 같은 영상에서 좋은 예들을 본다. 이런 사례가 있긴 있어. 원칙이 이래. 놀림의 공수. 서로 놀리고 놀림 받는 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해. 내가 놀리고 또 놀림 받아. 낮은 서열, 아래 애가 높은 서열 놀리는 게 편해. 단짠. 놀림과 애정 표현은 번갈아 이루어져야 돼. 놀리기도 하고 애정 표현하고. 이게 쉬운 일이겠어? 차라리 안 놀리고 말지.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진짜 아파하는 애 놀리지 않는다. 이걸 또 구분해야 돼. 말 실수할까봐. 왜 놀려 도대체? 왜 하냐고 도대체.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쌤 생각은 그래.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것도 고민하는 거야. 놀리기도 하고 애정 표현도 해야 되고, 얘가 진짜 아파하는 게 뭔지를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왜 고민하고 있냐고. 차라리 그런 거 아예 생각 안 하면 되잖아. 더 좋은 얘기 할 수 있잖아. 같이 공부 얘기하다가, 인생 얘기한다거나, 좋은 책을 읽어 얘기한다거나, 얼마나 많아. 근데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 왜 고민하고 있냐고. 그렇다가 실수해가지고 그 감정 상하고 왜 그런 감정 낭비하고 막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냐고. 내 생각은 그래. 에이, 농담인데는 필요 없어. 실패한 놀림은 곧바로 사과해. 실패한 놀림은 왜 만들고 사과를 왜 하냐고. 아예 사과할 짓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상황을 무마한다는 말은 넘기려고, 상황을 넘어가려고. 새로운 놀림을 시작하면 재앙이다. 그렇지. 연인 사이에도 여러분 남자친구랑 사귈 때도 마찬가지야. 농담하지 마. 어떤 일을 농담하면 안 돼. 상처 남아. 알겠습니까? 자, 오늘 놀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좋은 글이었고,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어휘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